안녕하세요, 김줄수예요. 강짜가를 깐 다음 날의 모습입니다. 비틀즈처럼 지나가는 오덕이들. 오늘은 이제 이 새로 만든 십덕 연못에 물고기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방스포의 실리콘 작업도 문제가 없이 끝이 났고 강짜갈도 깔았으니 이제 조경 작업은 끝이 났고 물을 잡는 시간. 강짜갈은 보시다시피 먼지가 아주 가득합니다. 새로 뿌린 돌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고 먼저 강짜갈을 한번 세척해 줘야 돼요. 세척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물 뿌리기. 만약 이 과정이 귀찮다면 세척자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비용상의 문제로 최대한 저렴한 세척이 안 된 강짜갈을 주문했고요. 물이 닿으니까 형형색색의 강짜갈에서 반짝반짝한 빛이 나고 있죠. 물을 충분히 뿌려서 강짜갈에 있는 먼지들이 모두 다 씻겨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겸사겸사 돌에 붙어있는 흙들도 다시 한번 제거를 하고요. 연못에 방수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방수포가 없으면 주변에 있던 흙들이 그대로 연못으로 들어옵니다. 한 줌의 흙이라도 연못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못 물에 흙탕물이 생기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물고기들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연못에 벽돌이나 회반죽을 이용해서 이걸 막았다고 해요. 여전히 우리 오리들은 연못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짝짓기를 하는 일리를 두고 저는 여전히 청소 중. 근데 물 뿌리다 보니까 이 녀석들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생긴 연못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4마리. 한 마리는 아직 연못이 무서운가 봐요. 들어왔습니다. 5마리의 첫 입성. 먼지를 닦아내느라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 연못으로 들어가 버린 미운오리 새끼들. 새로 생긴 연못이 꽤나 마음에 드는지 잠수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연못에 있는 돌 청소는 얘네가 다 해주네요. 올라가는 것도 아주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돌 닦는 중. 연못으로는 흙탕물이 마구마구 유입이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먼지에 쌓여 있었던 연못의 돌들이 조금씩 제 색깔을 나타내고 있고 연못도 조금씩 흙탕물의 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세척을 하지 않고 물고기를 넣었다가 비라도 왔다면 아찔합니다. 한번 청소를 했던 곳도 다시 한번 물을 뿌려주고요. 밑에는 방수포가 볼록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주변부를 모두 다 세척을 했다면 이제는 습지 여과기 쪽을 세척할 차례. 이쪽은 돌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변의 돌들을 세척해줘야 됩니다. 물이 아래에서 역류하는 형태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연못 물도 똑같이 오염이 됩니다. 나중에는 식물의 뿌리가 넓게 자리 잡아 나가면서 흙과 같은 분진들을 안고 있는 그런 생체 필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연못을 만든 초기에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의 스윙이 있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짜갈에 물을 뿌렸더니 느낌이 확 다르죠? 역시 돌은 젖어 있는 거랑 이끼 핀 게 제일 예쁩니다. 돌을 청소하는 사이 맑았던 연못의 물은 다시 한번 흙탕물이 되어버리는데요. 파쇄석에서 나왔던 돌가루로 인해 에메랄드 빛이었던 물이 강짜갈에서 나온 진흙으로 요상한 색깔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과기가 있어서 분지는 쉽게 잡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돌가루. 돌가루가 많으면 물의 경도가 올라가게 되고
경도가 너무 높으면 물고기나 식물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물을 넣은 직후에는 이물질들이 연못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못의 물을 한번 완전히 빼주고 다시 넣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호스를 바꿔 끼우고 무언가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연못의 물을 한 번에 빼주면 됩니다. 펌프가 워낙 센 거라서 물은 금방 빠질 거예요. 참고로 이 연못에는 가물치 연못과는 다르게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물의 수위가 일정 정도가 올라갔을 때 물이 빠지게 하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제 또 무한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물에 당황한 우리 오덕이들. 돌을 들춰보는데 물이 나올 리가 없죠. 일리야, 물로 들어가. 가정의 수돗물과는 달리 지하수에는 미네랄이 많긴 하지만 지금 이 물 정도는 아닐 겁니다. 모터를 가동하고 4시간 뒤 물이 싹 빠졌죠. 최대한 안전하게 키우려거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 가장 편한 방법은 유입되는 물과 나가는 물을 일정 정도로 맞춰서 항상 일정한 정도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저는 작년에 고사해버린 나무 한 그루를 뽑아왔어요. 저 녀석 이리저리 구도를 배치하고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저기 낑낑대면서 구도를 보고 옮기는 걸 반복, 이런 느낌으로 결정했습니다. 연못에 이런 나무를 넣는 건 미적인 효과도 있지만 죽은 나무나 잎에서 나오는 갈색물, 그러니까 블랙워터로 보이는 탄닌이 들어간 성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탄닌은 살균 작용을 하고 수질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고요. 물이 어두워지면서 물고기들도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물은 얼추 다 빠졌습니다. 가을이라 며칠 사이에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여기서도 탄닌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탄닌은 돈 주고도 사는 거니까 최대한 살려야죠. 자, 이렇게 연못의 물 빼기 작업 완료. 이제는 다시 쇠물을 채워 넣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24시간 정도 걸리던데 내일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